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가 제가 오늘 거봐요 제가 그랬죠. 이거 한번 더 할게요.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네. 통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 여러분들 보고 있는 차트 업종 종합 차트 코스닥 차트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거 급등 나올 때 요 급등 장대 양봉 나올 때 있었죠. 이거 장대 양봉 나올 때 이 시간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일봉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모습 말씀드렸죠. 이 장대 양봉으로서 사실 그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건 월봉이에요. 제가 이때 월봉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지나간 동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네. 어차피 부방장님, 네, 정규장 옌병, 네, 옌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때가 10월 30일, 31일이었어요. 30일, 31일. 그러면서 하루만 지나면 이제 11월 월봉 차트가 만들어진다. 그 월봉 차트는 만들어지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월봉 차트를 이렇게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봉 차트의 이 차트였죠. 이 차트. 이 장대 양봉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일봉의 모습이다. 일봉의 진행이 어떻게 이제는 월봉은 할 일 했으니까 일봉이 그 할 일을 해야 된다. 월봉은 한 달에 봉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나누어진 20몇 개로 나누어진 차트의 모습이 일봉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일봉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뭐 한다? 현재는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 구름대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구름대 돌파하면 이 강력한 이 지지라인이 만들어진 이 구름대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얘는 실제 거래 3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장대 양봉 세우고 그냥 밑으로 이렇게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죠? 시가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시가가 대략 가격이 얼마 나오나요? 시가 794.49 달러. 네. 미주 방송하고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794.49포인트. 네,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밑골이 달았죠, 오늘 보시면 뭐 근처까지도 왔다 갔어요. 지금 저가가 거의 797포인트 왔으니까 거의 다운구셈이잖아요. 네, 오늘 밑골이 달았죠. 오늘 종가상으로 일봉이 밑꼬리를 달고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다시 이렇게 520평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얘는 어디로 접근하는 거예요? 구름대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업종지수가 상승을 해요. 이제는 뭐다? 일봉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상승분 다 반납했죠, 지금. 이렇게 상승분 다 반납했어요. 갭으로 띄우고 반납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월봉 상태는 양호합니다. 지금 월봉 상태 양호하고요. 주봉으로 볼까요? 보이시죠? 주봉도 어디를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뛰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구름대 위에 만들어지고 윗골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봉상으로는. 여기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든 얘는 일주일에 봉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내일까지 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봉이 또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흐름으로 보면 지금은 누가 일을 해야 될 때다? 일봉이 일을 해야 될 때다. 일봉이. 그죠? 일봉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 일을 이탈해 버리면은 여기 갭으로 떴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밀려 버립니다. 밑으로 아예 추세적으로 하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업종조합 차트를 보면 시장이 그때 이 장대봉 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시장은 얘는 장대봉이 나왔지만 그 위치가 어디다? 일봉상의 구름대 아래다. 일봉이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거 지금 이렇게 진행되려면요. 일봉이 하루에 봉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거 최소한 일주 이상 걸려요. 일주 이상. 이 기간을 이렇게 보세요. 일주 이상 걸립니다. 즉 앞으로 향후 일주일 11월 그 다음 주 말까지 얘는 어쨌든 여기에 머문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 건데
이 머무는 모습이 전저 이탈하지 않고 최소한 이 기준봉, 장대 기준봉으로 세워진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5위평 S 패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상한선 패턴은 이미 글렀고, 자 일봉상에도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인 그 기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 기준봉 나오고 하나 둘 셋 조정받는 모습이 세 번째까지 이미 기준봉 이 중간을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냐고. 이거 안 나오거든. 그럼 그 다음 뭔다? S 패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2평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겠죠. 그리고 S 패턴하고 이렇게 S 패턴 나와줘야 돼.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는 대단히 힘들다. 네, 이렇게 그 주가 지수는 최근에 코스닥 지수는 요런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은 일봉이 일을 해야 될 때다. 근데 아직 그 최근에 3일 동안 한 번 반짝하고 이때 공매도 금지된다고 할 때 반짝하고는 내내 밀렸죠. 내내 밀렸어요. 아직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얘가 제대로 모습을 보이려면 이렇게 상승이 제대로 나오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무조건 구름대 위로 올라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종목 가지고 자,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선 얘는 오늘 갭으로 떴죠. 시가가 갭으로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갭이 오늘 얘가 시가가 일봉 뭐 상태도 좋지 않았네요. 네. 시가가 8.44% 갭으로 떴어요. 일봉상. 얘도 네, 하여튼 일봉은 요렇다 치고 자. 30분봉. 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3분봉 차트 볼 때 3분봉 단타 매매 할 때 뭐 해야 된다? 30분봉, 60분봉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0분봉만 봐도 여러분이 이게 지금 공략할 자리 맞아요? 최소한 여기서 30분봉에서 공략할 자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이런 것들이 좀 그룹핑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자, 30분봉 차트를 보면 얘는 무조건 어디예요? 무조건 어디야? 전고 아래. 이 무슨 구역이에요? 이 무슨 구역입니까? 30분봉 차트상에 B급 구역에 있는 애잖아요. 그죠? 얘는 30분봉 차트상에 B급 구역에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우리가 30분봉 차트로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는 일단 얘를 가지고 내가 오늘 단타 매매를 진행하려고 할 때 어라? 얘 30분봉 차트 한번 볼까? 봤는데 지금 전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30분봉 차트. 그러면 오늘 나는 얘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 일단 첫 번째 여기에 경고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디에 있어 지금? 30분봉 아래에 있잖아요. 이 전고 아래에 있단 말이야. 이걸 3분봉 차트로 보면 당연히 보이죠. 전고 아래 당일의 B급 구역이야. 30분봉 차트로 봐도 동일합니다. 얘가 지금 여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30분봉 차트로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네가 지금 전고 아래에 있어. 그럼 너 매매할 때 내가 주의는 할게. 최소한.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를 그러면 30분봉 차트 이거 체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해야지 어떡해. 자, 그런데 3분봉 차트를 봅시다. 자, 일단 얘는 현재 기점 내가 봤을 때 어디에 있었어? 30분봉의 B급 구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시가가 플러스 8% 정도 떴어. 거래량 거래 등은 3분 만에 빡 들어왔죠. 이렇게. 근데 얘는 뭐야? 시가 뜨고 세 가지 고정지표 위에 시가를 만들고 윗꼬리 달고 만든 것까지도 좋다 이거야. 이것도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시가가 갭으로 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만들어야 될 상황은 뭐다? 최소한 3분봉 몸통의 종가. 여기는 돌파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 근데 이 돌파해 주는 시점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여기를 돌파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자 여기가 갭으로 떴죠. 방장님 갭으로 뜬 거는 기준봉으로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아니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됩니다. 이 갭으로 떴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모든 거래량들을 동시호가에 다 잡아먹은 거리죠.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가부터 올라갔으면 이런 모습을 그렸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봉을 그렸겠죠. 장대 양봉을. 근데 얘는 그걸 지나서 여기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고 갭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려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거래량이.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자,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이잖아.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상승하는 모든 종목은 5가지 패턴에 의해서 상승한다. 그 상승할 때 기준봉의 전고점을 돌파할 때 뭐가 나와야 된다? 그 기준봉에 준하는 최소한 70% 이상의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그럼 여기 봐요. 거래량 한번 봅시다. 여기 거래량. 최소한 맥스로 실리면 이만큼은 실려야 되고 암만 못 실려도 기준봉 만들어질 때 5위평 평균 거래량 정도는 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서 돌파할 때 뭐가 안 실렸어? 거래량이 안 실렸단 말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방장님 여기 전 돌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들어갔으면 뭐 해야 돼? 여기서 매도하지 않았으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이거를 놓치고 들어갔다면 여기서 밀릴 때 이 기준봉에 요 종가 이탈하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일단 손절이 정답이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기에 내가 매매를 들어갈 때 뭘 봐야 된다? 패턴과 기준봉과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뭘 봤으면 여기 정말 조금 더 거래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30분봉 차트만 체크해 봤으면 얘는 오늘의 이 모습이 보였을 거다. 왜? 전고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를 돌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렇죠. 그러면 오늘 얘가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떤 모습이 나왔어야 돼? 3분봉에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여기 있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렸어야 돼. 최소한 기준봉의 거래량만큼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량 안 나왔죠? 그리고 밀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방장님 저는 아직 그게 실시간으로 구분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게 특전사의 구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동영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국면에 전환이 되는 거, 호가창으로 국면에 전환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척 했지만 평균 거래량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3분봉에 최소한 25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들어왔잖아 여기. 안 들어왔죠? 여기가 바로 그 우리 어차피 부방장님이 얘기하는 전돌거 부패? 뭐 그거 있죠. 부방장님 어디 가셨나? 예? 이건가요? 이거? 정고점 돌파, 거래량 부족, 페이크. 이거 어차피 부방장님이 만든 유행어인데 우리 그 양매매연 채널에 전돌고 부패라고 하는 이 아주 재미있는 유행어가 있어요. 우리 어차피 부방장이 만든 거예요. 정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부족하면 페이크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 페이크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네, 맞죠? 전돌고 부패. 딱 페이크가 일어나죠. 거래량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오늘 1호방에서 마침 이 이야기가 나왔기에 네. 요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거래량 부족한 거에다가 무조건 돌파를 맹신하면 안 돼요.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돌파 매매는 실패할 때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돌파 매매는 또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하면 수익도 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리고 우리 양매매원 채널에선 눌림 후 돌파 매매를 집중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실려야 된다?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그 거래량이 실리고 눌림 후 돌파 매매가 나오는 그 모양이 몇 가지다? 5가지다. 그래서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잖아요. 이게 이름이 뭐 괜히 방장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이걸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하면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기서 매매하셨거나 또는 여기서 매매해서 여기서 매도했으면 잘하신 거고, 아니면 요 밑에서 손절하신 분들이 내가 오늘 왜 이런 매매가 진행됐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 거기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다? 이렇게 본인이 3분 70억 검색기에 뜨는 종목 이거 실시간으로 만날 때 꼭 뭐 해야 된다? 장기 분봉, 일봉 이거 체크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30분봉 하나만 체크했어도 얘 지금 여기 아래인데? 가만있어 봐. 이거 오늘 좀 조심해. 얘는 좀 이거 강력하게 돌파 나오지 않으면 힘든데? 얘는 여기 어차피 여기를 돌파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싶어. 해야지. 그럼 어떻게? 근데 뭐 해야 돼? 정말 강력한 거래량이 실려서 거의 이건 기준봉에 1대1 거래량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돌파가 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